침대 옆 서랍 속 낡은 노트엔 믿기 힘든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걸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 고독과 싸워오셨는지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빈 공간이 부딪혀 생긴 순간적인 불꽃이었을까요? 앞으로 제 모든 경험을 숨김없이 털어놓을게요.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됐습니다. 재혼 생활은 처음엔 꿈처럼 느껴졌어요. 폭력적인 전 남편을 떠나 안정된 삶을 얻었다고 생각했죠. 남편 민수는 다정하고 믿음직했어요. 상처 주지 않고 안정감을 줬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7개월쯤 되니 변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무역회사에서 영업을 했어요. 출장이 많아졌죠. 처음엔 며칠씩이었는데 점점 길어져 한 달 중 절반은 집을 비우게 됐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시아버지는 68세지만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퇴직한 경찰관으로 체격이 탄탄하고 목소리도 힘찼죠. 키 180cm 넘는 어깨와 단단한 몸매. 매일 아침 조깅하는 모습은 50대 초반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연주야, 밥 먹자. 시아버지는 늘 일찍 일어나셨어요. 새벽에 공원 산책 후 6시 반쯤 돌아오시면 저는 이미 아침을 준비 중이었죠. 네, 아버님. 바로 올려드릴게요. 저는 간호사 경력이 있었어요. 타인을 돌보는데 익숙했죠. 시아버지 건강관리도 제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혈압 체크하고 영양 균형 맞추고 진료 예약까지요. 시아버님은 10년 전 아내를 잃으셨어요. 민수가 말하길 뇌졸중으로 갑자기 가셨다고 했어요. 그 후 시아버지는 홀로 지내오셨죠. 결혼 전 민수가 아버지를 모시자고 했고 저는 찬성했어요. 함께 살며 알게 된 건 시아버지의 깊은 고독이었어요. 저녁 때 민수가 출장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다음 달부터 베트남 쪽으로 일주일 다녀올 것 같아요. 알았다. 몸 조심해라. 시아버지는 평온하게 답하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의 스민 쓸쓸함이 제게 전해졌어요. 민수는 아버지와 깊이 소통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어도 방에 머물거나 업무에 몰두했죠. 민수야, 아버님과 더 이야기 나눠보는 게 어때? 어느 저녁 제가 물었어요. 아버진 혼자 있는 걸 좋아하셔. 신경 꺼. 민수는 가볍게 넘겼어요. 다음 날 출발했죠. 저와 시아버지 둘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어요. 어떻게 다가갈지 몰랐죠. 시아버지도 과묵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제 직업 덕에 대화는 익숙했어요. 아버님, 날씨 맑은데 동네 한 바퀴 어떠세요?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시아버지는 독립적이었어요. 식사도 따로 하려 하시고 TV도 홀로 보셨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10년 홀로 사는 게 어떤 느낌일까? 거실에 시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의 여성. 시아버지는 가끔 그 앞에서 멈춰 서시곤 했죠.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 눈빛이 너무 아려서요. 저와 민수의 침실 생활은 서서히 식었어요. 초반엔 나름 괜찮았지만 출장 증가로 자연스레 줄었죠. 한 달에 서너 번, 그것도 급하게 끝나는 시기였어요. 민수는 피곤함을 핑계로 했어요. 미안, 연주. 요즘 과로야. 저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속이 허전했어요. 폭력에서 벗어났지만 이번엔 감정적 공백이 저를 괴롭혔죠.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민수 출장 중 시아버지와 간단히 저녁 먹었죠. 설거지 중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주야, 피곤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제게 물어보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수가 자주 없으니 내가 외로울 텐데. 괜찮습니다. 사실 아니었어요. 외로웠죠. 하지만 솔직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더 말 안 하시고 TV 보시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누워서 생각했죠. 왜 또 이런 결혼을 반복하나? 민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때리지 않고 무시하지도 않죠. 하지만 제 영혼을 채우지 못했어요. 가 지나며 시아버지를 더 유심히 봤어요. 조깅 후 돌아오실 때 땀 흠뻑 젖은 모습, 근육질 팔과 넓은 등. 68세라곤 믿기 힘들었죠. 연주야, 물 좀. 네, 아버님. 물을 건네니 목을대가 오르내리는 게 보였어요. 문득 생각했죠. 이분은 아직 건재한 남성구나. 그 생각에 스스로 놀랐어요. 부엌으로 돌아오며 고개 저었죠. 하지만 이후로 시아버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굵은 손, 깊은 목소리, 미소 지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 자책했어요. 이건 안 돼. 남편 아버지잖아. 금단의 생각이었죠. 그런 마음을 지우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수가 긴 출장 갔어요. 이번엔 3주. 미안해, 연주. 계약 때문에. 참아줘. 알았어. 안전하게 다녀와. 웃으며 보냈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첫째 날 밤 둘이 식사했어요. 아버님 맛있으세요? 응. 좋다. 말이 적으셨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설거지 후 커피 타드렸어요. 아버님 여기요. 고마워. 옆에 앉아 뉴스 봤죠. 경제 소식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경제가 어렵네. 시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맞아요. 예전 경찰 시절은 어땠어요? 범죄는 항상 있었지. 하지만 지금처럼 복잡하진 않았어. 시아버지는 35년 경찰 생활하셨어요. 강력반 출신이라고요. 퇴직 10년 지났지만 여전한 기운이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보람도 있었지. 쓸쓸한 미소 지으셨어요. 그날 일찍 들어갔어요. 샤워 후 누웠지만 잠 안 왔어요. 민수, 시아버지, 제 외로움 생각나서요. 복도에서 소음 들렸어요. 무거운 숨소리처럼. 문 쪽으로 다가갔죠. 시아버지 방 쪽이었어요. 심장 쿵쾅. 다친 건가? 조심스레 나가보니 문 살짝 열려 불빛 새어 나왔어요. 문틈으로 봤어요. 그 순간 숨 멎었어요. 시아버지 상의 벗고 침대에. 탄탄한 몸매, 복근, 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68세라 생각했던 분이 자신의 본능을 풀고 계셨어요. 규모가 놀라웠어요. 얼어붙었죠. 거친 숨소리 들렸어요. 제 다리 후들거렸어요. 도망쳐야 했지만 못 움직였어요. 깨달았죠. 10년 홀로 지내신 거구나. 아내 잃고 누구도 안 만났구나. 이 욕망을 얽매며 사셨어요. 연민이 들었어요. 아니, 더 복잡한 감정? 몸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뒤로 물러나 방으로. 문 닫고 주저앉았어요. 심장 미친 듯. 뭐지 이 느낌? 화났어요. 왜 봤을까? 하지만 몸 반응이 더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잠 못 잤어요. 그 장면이 반복됐죠. 다음 아침 마주쳤어요. 연주야, 푹 잤어? 네, 아버님. 눈 못 마주쳤어요. 시아버지는 평소 같으셨어요. 운동 가시고요.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볼 때마다 그 밤 떠올라 얼굴 붉어졌어요. 제 변화 느껴졌죠. 시아버지 얼마나 고독했을까? 10년 욕망 참으신 거? 성욕은 나이 무관하다는 거 알아요. 억제할수록 강해지죠. 불쌍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호기심 싹 텄어요. 민수 전화 왔어요. 잘 지내? 응. 너는? 좋아. 일 잘 돼. 기분 좋았어요. 속 복잡했지만 아버지 안녕하시지? 네. 거짓 아니었죠. 그냥 비밀 숨긴 것뿐. 전화 후 한숨. 뭐 하는 짓인가? 사생활 엿본 잘못. 생각만 해도 한심. 하지만 밤마다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또 문 앞에 서 있더군요.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오후 청소 중 시아버지 외출하셨어요. 방 들어갔죠. 정돈된 공간. 서랍 하나 열려 있었어요. 낡은 노트 보였어요. 헌 가족 표지, 2000년대 초 날짜. 망설였지만 펼쳤어요. 시어머니 필체, 2000년 5월 10일, 결혼 12년 차. 오늘도 남편과 가까워지기 힘들었어. 크기가 너무 커서 아파. 아직도 적응 안 돼. 손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 남남 배려하려 애쓰지만 한계야. 매번 찢어질 듯해. 입 막았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계속 읽었죠. 병원 갔어. 의사가 물었지만 말 못했어. 윤활제 줬지만 소용없어. 심장 뛰었어요. 2005년 8월. 남편이 일 늦게 끝낸다고 해. 나 배려하는 거 알아. 미안해. 아내로서 부족해. 가슴 찢어졌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으신 거. 며칠 전 본 그게 떠올랐어요. 정말 거대했어요. 2009년 2월. 싸웠어. 남편 죄책감 알아. 누구 탓 아니야. 그냥 몸이 안 맞아. 눈물 고였어요. 사랑했지만 신체 불화. 시어머니 고통, 시아버지 자책. 2012년 11월. 남편 혼자 푸는 소리 들려. 모른 척해. 그 고통 알아. 노트 덮었어요. 더 못 읽었어요. 슬픔 가득. 시어머니 2013년 가셨어요. 시아버지 10년 홀로. 노트 제자리에. 방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외로움 이해됐어요. 아내와도 불완전, 그 후 홀로. 강한 욕망에도요.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이상한 끌림. 저도 비슷했어요. 민수와 형식적 관계. 5분만 끝. 만족 못 느껴. 전 남편 폭력, 지금 무관심. 42세, 아직 욕구 있어. 채워지지 않았죠. 그날 밤 또 문 앞. 소리 더 강렬. 문틈 봤어요. 땀 흘리며 누워 계신. 규모 실감. 일기 사실이었어. 두껍고 길고 혈관 솟아. 눈 감고 손 움직임. 절박한 숨소리. 서 못 박혔어요. 몸 뜨거워. 가슴 쿵쾅. 숨 가빠. 부끄러웠어요. 금기잖아. 하지만 못 멈췄어요. 절정 순간 봤어요. 몸 떨며 신음. 뒤로 물러나 방으로. 쓰러져 심장 터질 듯. 미쳤나? 중얼거렸지만 몸 솔직. 스스로 만졌어요. 그분 생각하며. 후 울었어요. 죄책감. 뭐 하는 건가? 다음 아침. 연주야, 얼굴 창백해. 아파? 아니에요. 눈 못 마주. 쉬어. 상냥함이 더 아팠어요. 민수 전화. 금요일 올게. 알았어. 아버지, 잘 계셔. 민수 오면 끝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또 밤에 가서 봤어요. 고통스런 표정. 외로움 보였어요. 10년 홀로. 저도 외로워. 민수 못 채워. 공통점. 서로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안 돼. 금지된 생각. 하지만 욕망 자랐어요. 며칠 반복. 밤에 훔쳐보고 스스로 위로. 낮에 더 관찰. 땀 젖은 몸, 손, 어깨. 무너짐. 저녁에 물었어요. 아버님, 홀로 왜 푸시지 않으세요?
TV 보시다 쳐다보셨어요. 왜? 어머니 가신 지 10년 됐어요. 오랜 침묵. 외롭지. 늘. 재혼 안 하세요? 이 나이에? 그냥 지내. 쓸쓸함. 힘드실 텐데. 너도 그렇지? 놀랐어요. 민수 없으니 외로울 거야. 눈 똑바로. 말 못했어요. 누구나 빈자리 있어. 특히 우리처럼. 우리처럼요? 메워지지 않는 사람들. 미소. 알았어요. 서로 알아챘구나. 그 밤 잠 못. 메워지지 않아. 결심했어요. 위험하지만 참을 수 없어. 원했어요. 민수 귀환전 해야 해. 거울 봤어요. 42세, 아직 매력적. 결심. 특별 저녁 준비. 수요일 시장 갔어요. 좋아하실 재료 사며 손 떨림. 선 넘는다는 거 알아요. 요리 정성. 시아버지 신문 보시다 부엌 쳐다보심. 오후 노트 다시 읽었어요. 결혼 18년 여전한 고통. 남편 미안벗 어쩔 수 없어. 거절할 때 남편 얼굴 아파. 두렵지만 눈물 흘렸어요. 불화부부. 노트 덮음. 슬픔. 저도 체온 못 받아. 비슷해. 저녁 테이블 촛불. 시아버지 오셨어요. 특별한 날인가? 그냥요. 식사 시작. 침묵 무의미로. 연주야. 네. 요즘 힘들어 보이네. 민수 때문에요. 고개 숙임. 어머니 노트 봤어. 손 멈춤. 청소 중 우연히. 침묵. 다 알았구나. 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목소리 낮아짐. 평생 참았어. 내 탓에 아내 아프게 해서. 10년 홀로요? 누굴 다치게 싫었어. 가슴 아픔. 사람인데요. 혼자 풀어. 매일. 놀라심. 어떻게 하나? 소리 들렸어. 얼굴 굳음. 언제? 출장 후. 솔직. 부끄러워하심. 미안. 조심할걸. 아니에요. 일어나 옆으로. 뭐하니? 저도 빈자리 커요. 목소리 떨림. 손 잡음. 손 떨림. 후회할 텐데. 괜찮아. 눈 마주침. 진짜? 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시아버지는 해방된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억눌린 10년의 무게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서로의 몸을 확인하며 시간을 잊었어요. 누워서 침묵이 흘렀고 현실이 스멀스멀 돌아왔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새벽에 제 방으로 돌아왔죠. 몸에 남은 기억이 생생했어요. 후회는 없었지만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서로에게 처음으로 진짜 만족을 준 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렇게 다짐했어요. 민수가 오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까. 그 밤만 우리의 비밀이었죠. 목요일 아침에 눈을 뜨니 꿈처럼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샤워하며 생각했죠. 금기를 깬 거지. 후회는 없었어요. 부엌으로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어요. 잘 잤어? 네. 평소 말투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공유된 기억이 우리 사이를 채웠죠. 아침 준비할게요. 고마워. 준비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식사 중엔 말없이 앉아 있었죠. 불편한 공기가 맴돌았어요. 연주야. 네. 어젯밤에 대해. 알아요. 민수가 오면 끝내야 해. 네. 다시는 안 돼. 알아요. 그 눈빛에 미안함이 스쳤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산책을 나가셨어요. 서로 피하려는 듯 했죠. 청소하다 방과 침대를 떠올리며 스스로 잊으라고 다짐했어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공항이야. 곧 도착할게. 와.
아버지는 잘 계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어요. 집을 준비하며 기다렸죠. 시아버지가 늦게 돌아오셨어요. 민수가 온다며? 네.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벽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죠. 민수가 도착했어요. 왔어. 안아주며 물었어요. 보고 싶었어? 응. 하지만 거짓이었죠. 시아버지 방에 인사하러 가니 짧게 끝났어요. 저녁을 셋이 먹었죠. 민수가 출장 이야기를 했지만 시아버지는 조용히 계셨어요. 눈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죠. 설거지하며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요. 밤에 민수가 관계를 원했어요. 옆에 누워있지만 공허만 느껴졌어요. 그 후 일상이 돌아왔지만 모든 게 변한 듯 했어요. 어색함이 쌓였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죠. 일주일 후 민수가 또 출장 갔어요. 둘이 저녁을 먹었지만 커피 타드리는 순간 침묵만 흘렀어요. 미안해요. 그날 내가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막았어야 했는데. 후회하세요? 아니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요. 그 후 밤소리에 귀를 막았어요.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한 달쯤 지나 공허가 더 커졌어요. 서로 어색하게 피하기만 했죠. 어느 밤 민수 출장 중에 이상한 소음이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아버님, 의식이 없으셨어요. 바로 119에 전화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며 외쳤죠. 일어나세요. 제발.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어요. 민수를 호출했죠. 병원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뇌출혈 같은 증상이었어요. 주저앉아 울었어요. 영안실에서 손을 잡아봤지만 차가운 현실만 남았죠. 민수가 와서 함께 울었어요. 장례는 3일간 치렀어요. 영정 앞에서 눈물로 작별했죠. 화장 후 뼈를 묻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이 텅 비어 보였어요. 방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출장을 다녔어요. 저는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밤 민수가 관계를 원했어요. 순응했지만 아무 느낌 없었어요. 끝난 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더 깊은 공허만 남았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꽃 한 묶음 들고 묘지에 앉았죠. 묘비에 새겨진 이름 보며 한참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 출장 중이었어요. 텅 빈 집에서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시아버지가 앉던 자리가 비어 보였죠. 밤이 깊어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는 갑자기 가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비밀은 제 가슴 속에만 남았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진짜였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을 공유한 기억은 소중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